4월 19일 축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축구 역사를 통째로 뒤바꿔 놓으려 했던 그들만의 리그, 유럽 슈퍼리그입니다. 터치비 제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압도적 국내 1위 스코어 888.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 유러피안 슈퍼리그 컴퍼니,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주축인 이 단체가 유럽 슈퍼리그를 출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름값에 걸맞게 참가팀들의 명단도 화려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의 빅6, 라리가 3강, 세리에 A의 명가 3팀,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과 도르트문트,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까지 총 15팀이 고정 참가팀으로 선정됐고, 이외에 전 시즌의 성적을 감안하여 5팀을 추가, 총 20팀으로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10팀씩 1개조, 총 2개조가 운영되며 각 팀들이 홈앤 어웨이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리그의 상위 3팀이 8강전 진출, 이후 각 조의 4위와 5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통해 2팀이 8강에 합류하는 토너먼트도 진행되죠. 주말에는 소속 리그에서, 주중에는 슈퍼리그를 치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출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UEFA와 FIFA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단체 및 리그를 개설하겠다는 것이었죠.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빅클럽들 간의 경기가 자연스레 세간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막대한 중계권료, 티켓 수익, 스폰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미국 자본 JP모건의 투자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이 금액만 무려 46억 파운드에 달했죠. 아마존, 페이스북, 디즈니 등 대기업들이 중계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점차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졸속 행정을 펼친 UEFA와 FIFA에 대한 반발심도 작용했죠. 빡빡한 일정, 불공평한 수익 분배, 그리고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클럽 월드컵, 월드컵, 챔피언스리그 참가팀 확대 등이 빅클럽들 입장에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 언론에 의하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전승 우승을 했을 때는 약 1,00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슈퍼리그에 참가했을 시 전패해도 무려 2,000억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니, 빅클럽들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슈퍼리그가 출범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를 앞당긴 것이 화근이었죠. 특히 FIFA와 UEFA가 강경한 대응을 펼쳤는데요. 이들은 일부 구단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며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팀의 소속 선수는 국가대항전, 유럽 대항전 참가 금지 및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을 배척할 시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엄포를 내린 것이죠. 또한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럽 대항전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후폭풍은 당연지사였을까요? 바이에른,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은 일찍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 균열을 냈고, 여러 축구계 레전드와 주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죠. 팬들도 거리에 나와 반대 시위를 펼쳤으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참가팀들의 선수들까지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슈퍼리그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클럽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만약 슈퍼리그가 출범할 경우 챔피언스리그 및 일반 리그 경기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레 줄게 되고, 이는 중소클럽들의 재정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했고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빅6를 제외한 14개 팀이 반대의 뜻을 품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축구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각 국가도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나서기도 했죠. 결국 빠른 시간 안에 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빅6가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며 탈퇴를 선언, 참가팀이 반으로 줄었고, 이어지는 거센 반대 여론과 비판 속에 슈퍼리그가 한 수 접었죠. 프로젝트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1호 태풍이 소멸됐습니다. 다만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요. 재검토 및 전면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이후에 수정된 방안으로 재차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죠.
또한 라리가 3강과 세리에 A 세 팀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후에 다시 한번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치비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정리하자면 저 역시 반대 의견이 강했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쌓아온 유럽 역사를 단숨에 뒤바꾸려는 슈퍼리그의 급진적인 움직임이 아쉬웠죠. 물론 취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축구 팬들 입장에선 빅클럽들의 재밌는 경기를 매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다만 이 방안들이 현재 축구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파와 UEFA를 전면 부정하기에 쉽사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리그와 단체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연히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만약 슈퍼리그가 정식으로 출범했다면 모순이 생겼을 것입니다. UEFA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팀들이 UEFA에 속한 리그에서 경기를 치른다?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죠. 또한 축구는 공생관계가 녹아있는 스포츠입니다. 슈퍼리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각 리그의 중소 클럽들 그리고 그 외 중소 리그들의 팀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는데요. 이러한 부분까지 잘 감안됐다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다만 조금의 긍정적인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선수들과 팀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축구 연맹들에게 약간의 경각심을 심어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의 일각에서는 결국 피파와 UEFA가 자신들의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큰 소동으로 끝났지만 축구계가 곰곰이 돌아봐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축구계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